변이 가느다랗게 나온다면 직장암을 대변이 암이 보내는 증거물이다. 잘 쌌는지 꼭 대장암이 있는 확인하고 분들은 내려보내야 하는 변비가 이유가 있다. 변비 있는 분들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미 다 잘 아시는 싸야 얘기예요. 한다. 장기들의 대살통에 나오는 대변. 확인하셔야 돼요. 암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요. 대변을 보면 큰 변을 막을 수 있다. 박경호 원장. 네, 우리 선조들이 정말 저는 지혜로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소변 보러 간다 그렇게 해야죠. 네. 그리고 네. 대변도 큰 거 보러 간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혹시? 아침에 대변 보시고 소변 보시고 보십니까? 그냥 내리지 그냥. 그냥 내리지 않습니까? 예, 예. 꼭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그 광해 아십니까? 네네. 광해 보셨죠? 이동식 변기죠. 네. 그걸 통해서 그걸 가져가죠. 네. 그래서 어이들이 그거를 살펴보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건강관리를 하십니다. 그죠? 맞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인데 왜냐하면 대변과 소변은요. 우리 몸에서 정말 많은 대사들을 통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신호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혀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다면 네. 우리 건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대변을 보실 때 어떤 걸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대변 보실 때. 색깔. 어떤 걸 색깔. 봐야지, 그죠? 색깔. 첫 번째 색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사이즈. 첫 번째 드러나죠? 네. 사이즈, 예, 그렇지요. 굵기. 대변의 상황을 좀 우리가 봐야 돼. 모양을 봐야 모양새. 됩니다. 예. 물기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죠? 물기, 점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건데 이 세 가지를 다 확인하셔야 돼요. 모양부터 한번 보죠. 네, 모양. 궁금해요. 자, 모양 한번 보죠. 네네네. 여러분들 이제 끊기는 변, 이렇게 변을 보다가 계속 쭉 이어져 나오지 않고 잠깐 살짝 끊어져 나오신 분들 있죠. 네네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큰 병이라고 하기보다는 변비가 바로 되기 직전의 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변비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 사이즈가 커서 중간에 잘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네. 커서 잘리네. 예.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렇게 길이라고 해주세요, 앞으로. 작은 알갱이 변이라고 사이즈. 하는데 아이들 이제 변 나올 때 보면요 토끼똥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약간 색깔이 거우면서 약간 토끼똥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맞아요. 이거는 아주 수분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거의 변비가 아주 심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는 그냥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변비가 암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변비로 인해서 그 독소가 바로 맞아. 이제 점막을 이제 나쁘게 만들어서요 암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요. 네네네. 그리고 대장암이 있는 분들은 변비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장암 있는 분들 또 변비 생기니까 변비 있는 분들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변비를 해결하거나 해결이 안 된다면 전문가하고 상담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굵은 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굵은 변 보셔서 변기가 막히신 분들 많죠. 네네네. 어머머머. 가끔 있어요. 저는 자주 있습니다. 저희 우리 집사람이 하도 자주 그래서 제가 이거를 거기 세탁소에서 나오면 이게 이 뭐죠 이거 그 옷걸이 있죠? 옷걸이 펴가지고 항상 이거 제가 진짜로요? 쑤셔가지고 내보낸 적이 있는데요. 변비가 있는 겁니다. 변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 굵은 굵은 변도 변도. 변비가 있는 거예요. 좋은 변이 아니에요. 굵은 변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변비가라고 생각하시고 이 세 가지인 경우에는 우리가 물 섭취 자주 하시면 좋아요. 물만 잘 드셔도요 변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이섬유 잘 섭취하고 한다는 거 뭐 다들 아실 테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꼭 한번 상의 한번 하고 전문가하고 상담하셔야 되고요. 가느다란 변 있죠. 네. 아주 가느다랗게 나오는 변이 그것도 안 있어요. 좋죠. 이런 분들은 영양적인 치질. 불균형이 있는 것도 있지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장 쪽에 염증성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가느다란 변이 많이 나오세요. 치질 있는 사람도 가늘게 나와.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치질 얘기해서 말씀하셨 여긴 없지만 우리가 가래떡처럼 동그랗게 나오지 않고요. 납작하게 나오는 경우 있죠. 납작하게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종양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변이 밀렸어요? 동그랗게 안 나오고 막혔기 때문에 납작하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야 납작한 걸 어떻게 그러니까 확인해? 납작한 변 나오신 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납작한 변이 있다면 정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전문가하고 꼭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되시는 겁니다. 예. 굵기가 한 2cm 정도 되고요. 길이가 한 10에서 15cm 정도 되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변이에요. 매일같이 그렇게 보는 변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오늘 아침에 이제 대변을 아무도 안 보셨습니까? 혹시 대변 자기 색깔 보신 분 안 계십니까? 색깔을 보신 분 안 계세요? 예, 혹시 아침에 제가 오늘 확인하신 거. 화장실을 못 갔다 왔어요. 못 갔다 오셨고 김정희 씨는 저는 갔다 예 왔는데요. 모양 못 봤지. 왜요? 모양 괜찮아요. 건강이니까요. 보신 대로 얘기해 주세요. 저는
예, 몇 번? 1, 2, 3, 4, 5. 말씀하신 좀 곤란하실 3번과 4번 중간? 3번과 4번. 어이구, 굵은 게 나오셨군요. 자, 이거 그리고 아이디 되게 우리가 쑥스럽다. 변두요. 그러니까. 설사가 있다가 변비가 있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지 네, 않습니까? 이렇게 안 좋은 부정기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과민성 대장증후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는 선생님, 거고요. 근데요. 네. 그 전날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은 차이가 있는데요. 너무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네. 제가 빼놓고 얘기한 거를 지금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변과 소변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먹는 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약을 먹는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대변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먼저 확인하시고 그런 게 아닌 경우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런 사인이 나타난다면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갑자기 대변의 양이 늘어난 경우 맞아요. 이것도 질환을 좀 시원하잖아요, 의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무슨 그 어떤 질환이야? 질병을 의심한다기보다도 대장의 활동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활발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 어떻게 보면 좋은 항진될 수도 거잖아요. 있는. 아니, 만약에 그게 정상보다 먹은 건 별로 없는데요. 아. 나오는 게 많다면 그거는 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장 활동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요. 방송이 말씀하기 좀 그런데 왜 변을 보고 나면 거기가 너무 뜨거워요. 네. 본 곳이 예, 여기가 그거 매운 거 드시는 분. 매운 거 매운 먹을 거.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열감도 어떤 예, 항문의 그걸 자결감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 항문 자결감이 생기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자극적인 음식을 드셨을 닭발 때도 같은 거 그렇고요. 먹으면 그다음에 장 자체에 나쁜 세균들이 많이 있을 때도요. 어머나. 그게 바로 이제 자결감도 생기면서 냄새도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건강이 안 좋긴 그거는 뭐 건강한 상태는 일단은 컨디션은 나쁜 상태예요. 질병이 있다는 상태는 아니지만 컨디션이 안 좋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아 내가 좀 몸을 관리해야 되겠구나 생각할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배변에 좋은 운동이 있나요?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주 하는데요. 요가에서 많이 하는 것들인데 물고기. 우리 배에다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건데요. 이거 아시죠? 숨 들이마시고 해서 장을 자극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끊어서. 걸을 때에도 장을 자극시켜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가에서 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배에다가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거를 그대로 해서 내려서요. 눌러주십니다. 아, 아파. 네, 자연스럽게 눌러주시게 되면 배에 자극이 들어가죠? 배에 이렇게 자극이 들어가면서 장을 자극시켜주기 때문에 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쪽으로 눌렀더니 예, 이렇게 해서 아파. 아프시게 되면 가스가 많이 차 있다든가 저기 아니면 방금 장 방귀 끼시면 안 됩니다. 방귀 끼시면 안 돼요. 오, 아니, 진짜 그러면 신기하다. 방귀를 자주 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방귀. 예, 방귀는요 예. 하루에 400ml에서 2리터 정도를 우리가 내보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 번 우리가 방귀를 낄 때는 뭐 수십 밀리리터에서 최대한 150ml까지 우리가 방귀를 낄 수가 있는데 예. 방귀 소리가 크거나 예. 방귀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사실 건강한 겁니다. 근데 방귀 왜냐하면 소리 큰게 방귀는요 건강해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계속해서 새 나옵니다. 우리가 힘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 나올 수 있거든요. 아까 이렇게만 해도 벌써 새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짜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방귀를 우리가 자주 낀다는 것도 뭐냐면 너무 자주 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석증 같은 것도 의심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위장 활동이 떨어졌을 때도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 쪽에 염증 같은 것들이 있을 때에도 이렇게 방귀로 굉장히 자주 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스 차시는 분들 있죠. 네. 근데 간혹가다 가스 차시는 건 괜찮은데 가스 차는 것 자체가 한 번도 그러지 않다 갑자기 가스 차고 그게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대장 기능 저하증을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게 더 지나쳐서 헛배가 너무 많이 불러요. 계속 배불러 실제로 배가 나와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심한 상태가 지속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결장암이나 직장암도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건 관계없지만 그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정도가 심하다면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원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방귀가 바바박 이거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가 더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방귀가 큰 게 더 좋습니다. 아니, 방귀로 촛불 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왜 그래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참게 되잖아요. 네. 몸에 안 좋아? 사실 이 방귀를 참으면 몸에 좋습니까? 안 안 좋습니다. 왜냐면요. 방귀를 참게 되면 방귀가 그냥 안에서 남아있다 나중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게 혈관을 타고 들어가요. 어떡해. 그래서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그게 어디로 나오냐면 입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방귀를 참게 되면 입에서도 구린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혈액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편하게 끼자고요, 이제. 나쁜 물질들이 물론 배출은 되지만 어쨌든 혈액을 타고 들어갔기 때문에
과연 몸에 좋겠습니까? 그지 안 좋겠죠? 좋겠네요.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귀를 참는 게 대박이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나가서라도 꼭 실내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야, 우리가 서로 방귀 끼는 건 그래요. 예, 우리 이제 서로 편하게 합시다. 우리 저 방귀 트고 지냅시다. 그러니까요. 억지 참지 마세요. 혈관통 간다는데. 그리고 그 트림 있잖아요. 트림. 예, 가스 트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트림 하는 것도 뭐 여기에 좀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트림 자주 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트림하는 것 같은 경우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장 기능 계통에 문제가 있다고 한의에서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트림 같은 거를 자주 하시는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딸꾹질 자주 하시는 것도 병입니다. 그것도. 이제는 색깔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자,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 게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고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키울 때 녹색변 자주 보시지 않습니까? 네. 녹색변 보시면서 약간 녹색 변인데 단단하게 나오지 않고 약간 무르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위장관 쪽에 감염이 뭔가 있다든지 아니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이 혹시 있을 수 있다. 이걸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변 같은 경우에 피가 나오는 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빨갛게 나오는 변이 있고 이렇게 검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갛게 나올 때는요. 항문 쪽이랑 가까운 곳에서 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질병은 아니에요. 치질이라든지 항문 쪽에 아까 굵은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찢어져서 상처가 생겨서 거기에 계속 이제 혈액이 묻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장 쪽에 염증성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빨간 혈액변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요. 더 위험한 건 사실 혈액변보다 이렇게 검은 변이에요. 왜냐하면 이 검은색 변은요 아주 까만 변이 나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까만 변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 위하고 십이지장 쪽에서 위쪽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위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까만 변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꼭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혈변을 얘기할 때요.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혈액이 먼저 빠져나오고 뒤에 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혈액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혈이라고 그래요. 근혈. 근데 40대 이후에 이렇게 근혈이 나오면서 변이 가느다랗게 나온다면 직장암을 우리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직장암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변을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따로따로 뒤에 혈액이 같이 나온다. 따로 나온다. 그걸 이제 뭘 원자를 써서 원혈이라고 하는데 백혈병이라든지 악성 빈혈이라든지 혈우병을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치질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그거 관련 없습니다. 이미 어머나. 혈액이 이거는 뭐 따로 대량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회백색 변이라고 있거든요. 회백색 변이 뭐냐면 하얗게 나오진 않지만 완전 하얗지는 않은데요. 약간 회색에 가깝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담즙이 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어디에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관이나 췌장 쪽에 혹시 종양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 자체에 염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간 경화라든지 간암까지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색깔이 나오는 경우에도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 변에 그 하얀색 백태가 이게 가장 끼인 변은 그럼 이거를 의심해야 됩니까? 그거는 음식 탓인 것 같고요. 네네네. 아니 실제로 급성 A형 간염 제가 전에 그걸 한번 걸렸었는데 그때 하였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간염이 되면 이제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않고요. 장까지 내려가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나으니까 정상 색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대변 색깔은 정상인 게 황갈색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요 황색으로 더 많이 나타나요. 더 노래져요? 황색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건 좋은 거지만 탄수화물 많이 섭취해서 그래요. 황갈색 정도가 가장 좋은 건데 갈색이 많이 이제 주로 갈색이다 하는 것은 이제 단백질 많이 섭취했을 때 주로 갈색으로 많이 고기 나타납니다. 먹고 그러니까 나서. 주로 다 정상적인 색깔이죠. 가장 이상적인 변은요 아이들 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이상적으로 잘 나올 때는요 변 자체가요 닦을 게 없을 정도로요 아주 이쁘게 맞아요. 똑 이쁘게 떨어져요. 나오네 똑 떨어지죠. 툭 떨어지면서 거기 바깥에가 점액으로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요 닦을 게 없어요.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닦을 게 많다 그럼 병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붓기 말씀하셨죠. 네. 왜 중요하냐면요. 대변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물에 떠 있듯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퍼져가지고 위에 떠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방이 많이 섞여 있는 음식을 먹었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빨리 먹어가지고 내가 소화 흡수가 잘 안 된 게 다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이제 위장 흡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병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것이 기름기가 있으면서 약간 거품이 같이 있어요. 이럴 때에는
쓸개라든지 간이라든지 췌장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암까지 의심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만 그런 것들이 자주 반복된다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완전히 변이 가라앉는 경우 있죠. 예. 완전히 가라앉는 경우에는 단백질 식품을 너무 많이 먹었다든가 아니면 너무 소화 기능이 과항진돼 가지고요. 우리가 찹쌀떡처럼 그냥 완전히 잘게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변들이 내려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아이들 변 보면 약간 끈적끈적하게 점액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약간 이게 고름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안 좋잖아요, 좋죠. 이것도. 예, 그런 변이 나올 때는 이제 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이제 어느 정도 경험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관들을 확인해 보시는데 확실히 이 점액병 같은 경우는 기생충 있을 때도 나와요. 그리고 음식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이질이라고 세균성 이질 같은 경우 있을 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암인데 하고 막 불안해서 가지 마시고요. 며칠 정도 경과 보셨다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거 바꿔 보시고 한번 그죠? 몸 상태 체크해 보시면서 그래도 그러면 가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좋은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 그런 변을 이게 좀 약간 이상하다 생각하는 그 변이 한 번만 나왔을 때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꾸준히 여러 번 좀 지속된다라고 하면 그때 병원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한 번 그럴 수 있다는 게 왜냐면 음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음식에서 달라지는지 여러분 다 모르시잖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약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다양한 약들이 세계의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알 수가 없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너무너무 좋았던 변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빠졌다면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몸 상태가 나쁜 상태에서 그런 변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는 하루 이틀 더 경과를 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변비 기준이 뭡니까? 매일 변을 봐야 변비가 아닌 겁니까? 아니면 변비라고 하는 건요. 변비의 일단 기본적인 평균적인 어떤 기준은요. 일주일에 3회 미만.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봐도 변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최소한 못해도 이틀에 한 번이나 못해도 3일에 한 번 정도는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근데 개인 차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딱딱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보고 난 다음에 시원하지 않다면 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먹으면 곧바로 화장실 가시는 분 있어요? 장 안 좋아. 그것도 안 좋은 하나 있고 거겠지. 그리고 또 건강한 변인데 그게 한두 번 하루에 가야 되잖아요. 막 4-5번 가신 분이 건강한 편인데 이런 부류는 어떤 증상이? 그런 경우에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요. 그런 경우들은 제가 볼 때 뭐 비정상인 경우는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먹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먹는 게 없으면서 하루에 3번, 4번 가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요. 잘 드세요. 잘 드시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변들을 하루에 3번씩 보는 건데 그분들은 변만 자주 보는 게 아니에요. 땀도 많이 나요. 소변도 자주 봐요. 물도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먹는 거에 따라서 그만큼 체외로 배출되는 게 3가지 크게 있지 않습니까? 대변, 소변, 땀이 다 많습니다. 그런 경우 정상입니다. 허리가 긴 사람, 그런 사람은 한 2, 3일 지나서 변이 안 나와도 꼭 변비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쌓이는 게 많다. 이렇게 공간이 창고가 많다. 진짜일까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크다. 얼마든지 뭐 그런 길이들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뭐 서양 사람들의 장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이 다르니까요. 서양 사람들은 장이 좀 짧고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장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고기 같은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장이 길어서요.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병이 잘 생기는 거고 서양 사람들은 고기를 어느 정도 먹어도요. 장이 짧으니까 그만큼 바로 배설이 되니까 더 좋다는 거죠. 네. 심장 쪽이 나빠도 이렇게 거품 있는 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건강 신호 소변. 무심코 소변을 흘려보냈다간 건강까지 따라 보낼 수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혈류가 나온다 한다면 감석증이나 종양 같은 거 심하면 이제 우리가 뭐 간이라든가 신장, 방광 쪽에 암이 생길 수 자세히 있는 봐야 건강하다. 소변 건강법 시작합니다. 소변 같은 경우는 볼 수 있겠죠. 물론 여성분들은 좀 힘들겠지만 남성분들은 거의 매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여자는 왜 힘들어요? 예? 여성분들은 의외로 안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냥 그냥 소변을 내리시는 보시고 바로 네. 내리시더라고요. 근데 남성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본다고? 네, 보게 저희는 되는데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남자분들도 간혹 안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고. 소변도 색깔이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요. 정상적인 소변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소변 색깔은요. 너무 맑게 나와도 안 되고요. 너무 진하게 나와도 안 되고요. 연한 노란색. 우리가 볏짚 색깔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연한 노란색이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요. 소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가 나오고요.
우리가 방광이 그거를 가지고 있는 용량이 한 300에서 한 500ml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소변을 보는 횟수가 3회에서 4회 정도가 일단 평균적으로 정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볼 수 있고 조금 덜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변 보실 때 여러분들 거품 나시는 분들 있죠. 네.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거품 나시는데 거품이 우리가 물을 따를 때도요. 거품이 나요. 왜냐하면 물줄기를 따라서 공기가 들어가서 당연히 이제 물방울이 생기죠. 근데 많이 안 생기죠. 네. 그리고 생겼다 금방 없어지죠. 그럴 때는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거품이 많다던가 또 잘 안 없어질 때는 단백뇨를 의심해 봐야 돼요. 몸에서 단백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있는 거는 건강한 거예요. 예, 그렇죠. 있다가 없어지는 사람 괜찮아요. 바로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는 괜찮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단백뇨 의심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게 또 신장하고 심장 쪽이 나빠도 이렇게 거품 있는 요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품 있는 요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특히 고혈압 환자분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거품이 있는 소변을 자주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컨디션이 많이 안 좋다는 거예요. 매우 몸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또 자료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제일 중요한 게 또 냄새예요. 소변은. 소변도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찌린내 나죠. 예, 소변도 나던데, 냄새가 많이 날 때도 예. 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냄새가 하루 중에서 내가 첫 소변, 꼭 아침에 안 보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첫 소변을 봤는데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면 요로 감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요로 감염이라는 건 뭐냐면 요도염이나 요관염이나 아니면 방광염이나 신장염 같은 그런 염증성 질환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소변도 자주 보는 것도 안 좋은데 특히 밤중에 한밤중에 잠을 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죠? 맞아, 물론 소변 마려서 물을 이런- 많이 먹는다든가 음식을 먹었다든가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밤마다 화장실 간다. 그런 경우에도 뭐냐면은 우리가 신장하고 심장 부전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신장이 나쁘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심장이 부전. 그러니까 심부전증이 뭐냐면요. 심장 활동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경우에는 단순히 소변만 자주 보는 게 아니고요. 양쪽 발목이 붓는다든가 전신적으로 아주 피곤한 무력감이 같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확인하신다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 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색깔로 들어간다면 소변 색깔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소변이 제일 자주 보는 게 진한 노란색의 소변이에요. 그렇죠. 그죠? 진한 노란색의 소변 같은 경우는 탈수증이 있다는 거죠. 탈수가 됐다는 거예요. 탈수가 됐다는 건 뭐냐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졌다는 거고요. 혈액의 점도가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영양 공급을 빨리빨리 못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뇌 쪽으로도 산소 호흡이 안 되니까 두통이 올 수도 있고 어지러울 수도 있고 비타민 피로감도 C 생길 수가 있고요. 혈압도 떨어질 수가 있는 우리가 거죠. 왜 군대에서 행군한 다음에 소변 보면 노랗잖아요. 탈수가 되는 건데 그게 탈수가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장 기능도 나빠지면서 나중에 쇼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변이 많이 노랗다 할 때는 노랗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물을 꼭 섭취해 주셔야죠. 많이 놀아야 그렇죠? 돼. 그러니까 그럴 때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인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제가 지금 이제 많은 그 해결책을 찾아보고 내가 좀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아까 그 거품이 많이 생기는 건 당뇨를 의심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당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당뇨 있는 분들이 거품이 있는 요를 자주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거품이 나온다면 당뇨를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혈변이죠. 혈변. 빨갛게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요. 혈변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틀 동안 정말. 혈뇨. 예, 혈뇨. 혈뇨. 아주 새빨간 소변이 나오는데요. 소변 볼 때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그럼요. 이틀 동안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심하게 운동을 하는 경우, 마라톤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라톤 선수들도 간혹 나오고요. 아주 심한 스트레스 받는 경우에도 나올 수 있고요. 감기를 심하게 걸린 이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혈뇨가 나온다 한다면 담석증이나 종양 같은 거, 양성종양. 우리가 종양은 악성종양하고 양성종양을 나눌 수 그냥 있는데요. 양성종양일 경우에도 나올 수가 있고요. 심하면 이제 우리가 뭐 간이라든가 신장, 방광 쪽에 암이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혈뇨일 경우에. 그리고 우리가 혈뇨가 나오는데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혈뇨가 나올 때는 아프지 않아요. 어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앞서서 얘기했던 근데 만약에 아프면서 나오는 경우 있어요. 아프면서 나온 혈뇨가 의외로
아프지 않으면서 나오는 혈뇨보다 낫습니다. 아, 왜냐하면 예. 아프면서 나오는 것은 요도 쪽에 결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식은땀이 나면서 혈뇨가 있다고 한다면 비뇨기계에 결핵이 있는 경우가 어머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핵이 있어. 그리고 이제 소변 색깔이요 아주 콜라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네네, 콜라. 콜라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예. 있거든요. 까만 거. 이런 경우에는 간 쪽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황달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콜라색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그냥 맨 도움이 될수 있겠죠. 하얀색은요, 투명 색깔. 지금 이제 말씀 잘하셨네요. 예. 오줌 양이 많고요. 어느 날 보니까 너무 하얘요. 네. 색깔이 노란색이 물 거의 먹은 없어요. 거 이럴 그대로 나온 것 경우에는 같아. 몸 자체에 전반적으로 피로감이 아주 심하다는 것이고요. 어머나.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거구나. 소변 자체가 너무 적은 경우 있어요. 예. 아니 네. 먹는 건 굉장히 많은데 이상하게 소변 양은 적어요. 네. 이럴 경우에는 폐라든지 신장 기능에 이상이 와 있다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물을 또 일부러 마시면 좋다고 얘기하시면 많죠. 네. 그런 건 조금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꼭 그렇진 그래요? 않습니다. 일부러라도 많이 예, 마시라고 그럼 왜냐하면 하잖아요.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라든지 네. 자주 이게 미식미식하다 이렇게 소화 기능이 안 좋아가지고 미식미식하신 분들 있죠. 그리고 원래 먹는 양도 작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 물을 일부러 먹게 되면 물 자체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모 프로그램 보니까 이 소변이 몸에 좋다고 아침에 드시는 분이 있다고. 아, 맞아. 예, 이거 좋은 겁니다. 자신의 소변을. 실제로 소변 자체는 그냥 노폐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우리 몸속에서 또 저장돼야 될 그 비타민들도 많이 빠져나오고 해요. 그래서 소변을 먹는 그런 행위들을 했던 경우가 네. 예전에 참 유행했었는데 실제로 그걸 통해 가지고 좋다고 하신 분도 계신데 이건 근거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닌 게 동의보감에서 어른 소변은 아니고요. 아이들 동변이라고 그랬어요. 동변. 그래서 아이들 소변을 우리가 이제 약으로 썼었어요. 동의보감에서는 자기 예. 거 먹는 자기 게 거를 이제 아니구나. 먹는 이제 소변 같은 경우에는 뭐 첫 소변 안 나오고 두 번째 소변을 받아서 먹는다 이렇게 해서 많이들 활용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신진대사가 좋아진다고 얘기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시기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많으니까 아주 위험한 방법들을 선택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소변 먹었다 위 다 다칠 줄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또 그걸로 휴원받다는 분들이 있으면 또 맞아요.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이렇게 손자들 어린아이의 그 소변은 할아버지가 드셨다는 얘기는 들어본 것 같긴 해요. 네, 이 그런 동변은 얘기인가 봐요, 약으로도 많이 썼죠. 그러니까 어떤 약으로 많이 쓰냐면요. 소변 보게 되면 해열작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변을 잘 봐도 해열작용이 있지만 소변을 잘 봐도 해열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에서는 이렇게 몸에 열이 많을 때, 그러니까 불필요한 열들이 많을 때에도 소변을 통해서 해결을 했죠. 치료를 했죠. 네. 소변 참는 거 안 좋죠. 소변 참는 거 당연히 안 좋겠지. 좋죠. 네. 당연히 안 좋죠. 남자들의 경우에는 소변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성 기능을 판단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요?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에도 제 소변 소리를 듣고 결혼시킬까 말까 고민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랬는데요. 소변 줄기에 힘이 없고요. 네. 소변을 보면은 밑으로 뚝뚝 떨어지거나 네. 소변 보는 시간이 길다거나 이런 것들 당연히 문제 있죠. 이런 경우들 남자분들은 특히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병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다면 정력이 약한 것이겠죠. 여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여자들.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은 여성분들도 똑같아요. 여성분들도 소변이 힘이 없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소변을 보려면 힘이 들어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 쉽게 절 나오지 않고. 잡아요? 그런 경우에도 여성분들도 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자만 정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도 정력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소변 양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소변의 상태들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건강 관리하는데 충분히 도움 받을 수 있거든요. 대변, 소변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내일부터라도 한번 실천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곧 보십시오.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 우리 몸에 쌓이는 익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